자, 이제 제가 이제 영화관에 우리 이제 스님들하고 잠시 갔다 왔는데,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1900년대예요. 1900년대 초반의 과학자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온 세상을 다 자기가 한번 장악해 보겠다고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전쟁을 할 때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온 세계가 거기에 다 매달려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쟁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치 히틀러를 어떻게 좀 전쟁을 끝내면서 불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이제 폭탄을 좀 만드는 거 연구를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폭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폭탄 만드는데 원자 폭탄의 아버지가 오펜하이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총지휘 감독을 맡아야 돼. 모든 과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야 돼. 미국 핵물리학자거든요. 이게 극비리에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극비리에 추진이 돼야지. 이게 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소련이나 히틀러한테 이게 새 나가면 거기서 먼저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겁 좀 주자라고 해서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한 극비리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괄 책임자로 이제 이 사람이 맡아요. 미국의 로스 앨러머스라고 하는, 앨러머스 뉴멕시코 쪽이에요. 뉴멕시코 쪽에는 로스 앨러머스라는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람 자체가 아무도 안 사는 그곳에 바로 연구소를 짓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근접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과학자들의 가족이 다 그리로 다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왜 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유명한 과학자들이 거기 이름이 다 등단을 해. 1900년대 초에 이제 과학계는 고전 물리학으로 고전 역학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어요. 고전 역학으로 풀리지 않는 그 움직임이 관측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 대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이 대두가 될 때, 그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그냥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폴 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디락 방정식. 디락이라는 과학자, 슈레딩거라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이 거기 다 나와. 다 쫓아나와. 디락 나오지.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하다는 리처드 파인만이 또 나와. 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공하다는 소식인 거예요. 공하다. 안입이 설신이가 공하다. 무한입이 설신이가 무색성량지촉법이오 라고 하는 것을 서양 과학자의 입으로 발표한 게,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파인만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그뿐이 아니에요. 엘리코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 페르미. 유명한 사람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과학자들의 이름은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이 모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불자들이 하는 것만큼 과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서 곧 터뜨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터뜨리기 전에 연구 단계 다 끝났는데, 실험만 지금 하면 돼요. 가서 터뜨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됐어? 히틀러가 죽어요.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맥이 빠지잖아요.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됐으니까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해체되나? 죽기를 쓰고 연구를 해서 여기 왔는데, 맨하탄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의 1만 명이 거기 상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가고 이제 터트려만 보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 물러날 과학자들이 아니죠. 터트려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거기에, 전쟁이나 평화나 인간의 인류가 구하는 바와 가는 바와 걸어가는 길에서 인간이 이 생각 하나를 가진다는 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고 어떻게 파멸시키고 어떻게 성공시키고, 성공과 파괴를 동시에 가지는 것들,
이 아이러니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컬러하고 흑백이 절묘하게 시간대를 막 넘나들면서 오고 가요. 아주 정교하게 구성을 짜서. 그래도 이제 여기 스님들이나 저는 그나마도 1년 반 과학 좀 했다고 가니까 막 눈을 그냥 생뚱생뚱 뜨고 쳐다보는 생뚱생뚱. 나는 갈 수만 있다면 이 저기 뭐 그 사막에 한번 가가지고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뭔 짓을 했나 거기서. 여기서 도대체 뭔 짓을 했냐 이렇게 한 번은 보고 싶다 이거야. 뭐 어쨌든 간에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성공을 해죠. 어디다 해? 핵을 만들었어요. 실험을 해야 되죠. 어디다 터뜨려 봐야죠. 그런데 성공을 했다. 그 사막에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 가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이거 일본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일본에 터뜨려 보자. 그래서 히로시마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여기에 빵 저기에 빵 터뜨려 보자. 그 많은 사람들을 의미도 이유도 없이 뒤집다 죽여놓고 성공했네 이래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지. 어마어마한 인간의 고뇌가 오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고뇌가 오는 거기에서 자기는 그 짓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전쟁을 못하게 겁주려고 이런 거 있다. 너 전쟁하지 마라. 이거 메시지 전하려고 메시지용으로 만들었는 건데 이게 질제로 갖다 터뜨려 버리게 된 거지. 그렇고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너나 나나 힘을 과시하는 식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이 짓을 할까 안 할까? 할 수가 없죠.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 에고의 싸움이야. 아상과 인상의 싸움인 거야. 네 자존심이 세냐 내 자존심이 세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나 어쨌든 과학적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게 되는 이걸 동시에 전쟁과 평화가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요. 누명을 뒤집었어. 네, 소련의 정보를 줬다는 거지. 소련의 정보를 줬다라고 스파이로 몰리면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신랄하게 한 인간으로서는 존엄도 없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코너에 몰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역시 과학자라. 과학자로서의 그 자기의 멘탈을 다 끝까지 지켜요. 한때의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다가 타임지의 표지까지 나왔는데 공산주의 사상범으로 몰려갖고 쓸쓸한 생을 마감한다라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화 자체가. 그러면서 끝에 가면 뭐라 그러냐. 오펜하이머가 자기를 멍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고의 천재가. 최고의 천재였던 사람이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대보살 마하살들의 이름과 맞먹는 정도의 대과학자들을 다 총괄해서 이끌었던 그 엄청난 천재가 스스로 인생의 막바지의 길을 가면서 나는 멍청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뭐냐. 아까 그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원한 관계야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오펜하이머를 마주쳐요. 만났는데 오펜하이머가 별로 신경을 안 써 이 사람한테. 눈길을 별로 안 줘요. 저기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호숫가에. 그래서 자기가 소개시켜 줄 거냐고 물어요. 내가 아인슈타인 소개시켜 줄 거냐 이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가서 만나.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져 있는 스트로스가 볼 때 저 둘이서 자기 흉을 보고 있었는 것 같아. 자 이게 인생 역대 이야기에 지금 자기가 혼자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오해와 혼자의 상상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며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게 인류를 최악으로 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해. 저것들 둘이서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저것들이 나를 흉보고 있었네 라고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서 오펜하이머하고 가까워 볼라 했지만 자기한테 눈길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했다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여기 원한이 꽉 맺힌 거예요. 원한 맺힌 마음에 뭐예요? 잘못 생각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유행가 가사 그대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거를 반드시 꺾어서 거꾸로지게 하겠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에고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니 그렇죠. 에고가 번성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갖은 방법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해. 그게 청문회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사상범으로 몰고. 그런데 그곳에서 오펜하이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인생 최대 최악을 맞이하지만 담담하게 과학자의 정신 상태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그것으로 파멸했지만 그러나 오펜하이머도 스트로스라는 사람도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데도 이 두 인물을 보면서 하나의 그 사례를 통해 나를 보고 그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 그렇죠? 오해하고 상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그렇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한을 가지게 되고 그 원한을 가지면 못할 짓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마음자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리 절에 다니고 경을 읽고 기도를 한들 자리가 바뀌겠느냐. 그렇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뭘 말하고 있을 때 왠지 느낌이 내 흉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걔네들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떼어놓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오해가 불러온 비극, 나의 상상과 내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그것은 수소폭탄 메가톤급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봤어요. 스님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각자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봤어요. 내가 수행자이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정말 수소폭탄은 내가 한 생각 잘못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고 한 인간이 그 수소폭탄 갖다 터뜨려서 사람 죽이는 거나 누군가를 몰아가지고 보복하겠다고 원한 가져가고 원한 대로 복수하는 것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잖아요. 이게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이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경을 읽네 수행하네 정진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되물어 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백중날의 의미다. 백중은 거꾸로 매달린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을 풀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풀어주는 게 해탈 아니겠어요? 진리의 길로 나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나의 육군을 청정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와 정진으로 점검하는 것이다.